주식 2억 굴리기. 오늘은 SNS와 광고계의 거인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주린이고요. 주식 왕초보입니다. 미국 주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부정확한 정보도 있고 수치도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종목 추천 영상은 아닙니다. 저는 부가로드입니다. 저는 보통 스탁을 살 때 S&P 500에서 일부, 그리고 나스닥 100에서 일부, 그리고 개별주를 사는데요. 주로는 미국 주에 집중해서 주식을 삽니다. 지난 8월의 빅텍5의 현황을 보면 드디어 페이스북이 1 트릴리언 그룹에 조인을 해서 뉴스를 달궜습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많은 사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페이스북의 주가는 총 주식이 1 트릴리언에서 900 빌리언으로 내려앉았고요. 대신에 테슬라가 1 트릴리언 그룹으로 새로 조인을 하게 됐고,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꺾고 시가총액 1위 회사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2020년에서의 어닝에 비해서 최근 12개월 어닝이 놀라울 정도로 약진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E 레이쇼는 테슬라는 거의 300,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최근 어닝 리포트가 기대 이하의 결과를 보이면서 P/E 레이쇼는 또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요. 이 빅텍 컴퍼니 중에서 SNS와 관련됐고 또 광고와 관련됐다고 생각되는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은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띠고 있지만 오늘 볼 것은 광고 회사로서의 구글의 모습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스태티스타에서 2021년 7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 가장 인기 있는 SNS는 페이스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튜브, 그리고 왓츠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즉 2위인 유튜브를 제외하고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관련 회사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비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놀라울 정도로 약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위가 텐센트의 위챗이고요. 텐센트는 위챗과 QQ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가 틱톡, 그리고 틱톡의 중국 버전인 더우인. 그리고 7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 틱톡 사용자는 732 밀리언이긴 하지만 10월 기준으로는 지금 사용자가 1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밀레니얼들에게 인기 있다고 알려진 스냅챗은 2018년에 비해서 사용자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은 SNS 전체 회사를 봤었을 때는 10위권 안에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SNS 회사는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그리고 텐센트, 그리고 스냅챗. 틱톡과 더우인의 회사인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요. 최근 알리바바나 텐센트의 주가 흐름을 보면 바이트댄스는 당분간은 상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은 최근에 이름을 메타 플랫폼으로 바꿨긴 하지만 오늘은 페이스북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텐센트, 스냅챗을 보면 사실 레버뉴나 어닝에서는 사실 텐센트가 구글보다 더 높은 레버뉴와 어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텐센트는 단순한 광고 회사라기보다는 게이밍 회사, 엔터테인, 그리고 SNS, 그다음 메시지, 그리고 벤처 캐피탈의 다양한 문어발식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 주가가 거의 한 해의 레버뉴와 맞먹는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최근 차이니스 빅테크에 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생각해 볼 때 텐센트나 알리바바에 투자하는 것은 이런 차이니스 빅테크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레이 달리오나 찰리 먼거 같이 중국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고 아주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스냅은 2020년에 비해서 최근 12개월 레버뉴가 증가했고 그리고 어닝도 많이 호전된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어닝이 네거티브이고 P 레이쇼를 보면
아직은 어닝이 네거티브입니다. 그리고 다른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레버뉴의 거의 한 8배, 9배 정도의 마켓캡을 가지는 거에 비해서 스냅 같은 경우는 물론 앞으로 성장할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마켓캡이 거의 25배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스냅은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스냅은 레버뉴는 점점 증가하고 어닝도 점점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합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4분기 실적이 expected EPS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냅챗이 이렇게 월스트리트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애플의 역량 때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애플은 최근 Apple's ATT라고 해서 App Tracking Transparency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사용자가 어떤 앱을 사용하면 이 앱은 각각의 로케이션, 위치라든지 사진, 또 카메라, 마이크로폰, 그리고 컨택트, 그러니까 사람이죠. 우리가 연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접근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시라는 시스템이 도입을 하게 되면서 사용자, 즉 이 애플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이 앱이 트래킹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결정하게 하는 권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푸드라는 앱이 있는데 이푸드라는 앱이 당신의 데이터를 트랙해도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트랙해도 된다 안 된다를 사용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트랙해도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각각의 앱이 우리의 어떤 정보를 얼마나 자주 트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rchitecture Outlook이라는 앱 같은 경우는 24분 전에 우리의 위치라든지 사진을 트랙했다고 뜨고요. Trio Ceramic이라는 앱은 2시간 전에 사진이라든지 카메라를 트랙했다고 이렇게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TT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가 어떤 거냐면요. 어떤 멀티플한 앱을 가진 회사들은 서로 다른 앱을 트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에서 얻은 데이터를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SNS의 대표적인 회사이고 또한 메신저 앱인 왓츠앱을 가지고 있고 또 사진 앱인 인스타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왓츠앱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가지는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스냅챗이 단독인 앱을 가지는 것보다는 페이스북은 사용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글을 볼까요? 구글은 구글 서치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유튜브, 그리고 구글 맵, 그다음 지메일, 구글 캘린더,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다양한 앱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앱과 툴들을 이용해서 다른 앱에 굳이 접근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앱만으로도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단서 또는 취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광고 마케팅을 생각하면 물론 나이키나 애플 같이 브랜드 마케팅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광고주 입장에서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 행하는 다이렉트 마케팅의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다이렉트 마케팅은 디지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누구를 타겟팅으로 해서 광고를 하면 될지 그리고 이 광고를 한 후에 실제로 이것이 매출로 이어지는지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타겟팅과 메저먼트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구글과 페이스북의 강점이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 효과를 누리는 것이 페이스북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페이스북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년 전과 비교해서 3분기 실적은 레베뉴가 30% 이상 증가했고 특히 광고본 성적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넷 인컴도 15%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은 이 최근 실적이 지난 분기 실적에 비해서는 애드버타이징 레베뉴도 약간 감소했고 토탈 레베뉴도 감소했고 그리고 넷 인컴이라든지 어닝 퍼 쉐어도 감소했다라는 것이 또 감소한 것이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볼때
페이스북의 monthly active 유저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 더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북미에서의 사용자 수는 정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는 사용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매출이 지난 분기와 비교를 해서는 감소한 것이 맞지만 2020년이라든지 2019년과 비교했었을 때는 분명히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번 실적을 보고하면서 페이스북은 향후에는 페이스북을 레베뉴를 발표를 할 때 광고 부분과 그리고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스 부분, 즉 AR이라든지 VR로 대표되는 중에 있는 페이스북의 부분을 나눠서 실적을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꾼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SNS 회사이자 광고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 SNS 회사이자 광고 회사로서의 선두 위치를 놓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메타버스에서의 선두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메타버스가 새로운 시대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열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파벳, 구글의 3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글은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긴 하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볼 것은 광고 회사로서의 알파벳의 모습입니다. 실적은 매출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작년 대비 매출이 40%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넷 인컴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고요. 알파벳은 지난 분기, 2분기와 비교해서도 레버뉴와 넷 인컴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제가 페이스북을 보여드렸을 때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에 비해서 매출과 넷 인컴이 성장한 것은 맞지만 지난 분기와 비교해서는 레버뉴와 넷 인컴이 감소한 양상을 보여줬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2분기와 비교해서도 매출과 넷 인컴이 증가한 양상을 보여줬고요. 레버뉴를 좀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봤었을 때 구글 광고에서 나오는 레버뉴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 더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플스 iOS에 대해서 다른 스냅챗이라든지 페이스북이 걱정하는 것만큼 또는 그 회사들이 영향을 받은 거에 비해서 구글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애플이 론칭한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시 시스템에 의해서 스냅챗은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 페이스북은 조금 영향을 받았고 구글은 거의 영향을 받은 것 같지 않은 듯한 결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다음 분기 때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고 시장을 볼 때 광고 시장에서 지금 하늘색이 차지하는 것은 디지털 광고가 차지하는 부분이고 파란색은 우리가 전통적인 광고 시스템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디지털 광고의 분야가 훨씬 더 커지고 그리고 전통적인 광고의 시장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마케팅의 장점은 타겟팅이 가능하고 매저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앱이 우리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전에 다이렉트 마케팅에서 큰 효과를 보았던 타겟팅은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다이렉트 마케팅에서 기존의 TV라든지 라디오 뉴스처럼 무작위로 광고를 한다든지 또 이 광고에 노출됐었을 때 이 광고의 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는 이런 전통적인 광고의 시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특정한 군에게 광고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광고주의 마음일 겁니다. 광고주들은 당연히 광고비를 낼 때는 매출이 성장하기를 바라겠죠. 그렇다면 타겟팅하는 광고를 원할 것이고 그 광고가 효과가 있는지를 그리고 그 광고로 인해서 실제로 매출로 직결이 되는지를 측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애플의 새로운 시스템은 타겟팅하는 광고를 물론 어렵게 만들긴 했지만 여러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각각의 데이터에 가장 많은 접근이 가능한 한 회사가 광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가장 많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한 앱이라는 것은 어떤 앱일지 여러분들 각자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구글과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텐센트에 일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